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NLP 101의 이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인공지능, 최근에 트랜스포머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떻게 자연어 처리에 적용되고 있는지 바꿔서 얘기해 본다면 자연어 처리의 문제들이 어떻게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모델링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흔히 말하는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 번씩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NLP 문제는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NLP 학회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쭉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종류의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당연한 것이 사람의 말,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 쓰는 것, 읽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한 문제들을 기계가 풀도록 하는 것이 자연어 처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루는 그 어떤 기능만큼 많은 수의 문제가 존재하겠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해서 표현해 보면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는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전통적인 자연어 처리 기술 혹은 한번 개발해 놓으면 다른 응용 분야에 적용될 법한 그러한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NLP 스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기술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띄어쓰기, 정규화, 형태소 분석기, 뭐 쭉 진행해서 개체형 분석기까지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재활용 가능한 다른 응용 도면에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반 기술이 될 것 같고요. 응용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친구들을 응용해서 쓰거나 혹은 조합해서 쓰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주어 복원, 주제 분류, 자연어 이해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조금 더 커다란 문제들이 되겠죠. 이 커다란 문제도 크게 보면 이해하는 파트와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해하는 파트, 거기서 어떤 정보를 찾는 문제, 조금 더 나가면 여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성하는 문제들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단히 많은 문제가 존재합니다만 실제로 문제를 풀어내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자연어 처리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구현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크게 세 가지만 고민하시면 돼요. 다음 같은 세 가지 플러스 하나 정도 하면 한 네 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즉 자연어 처리의 모든 문제들도 크게 보면 다음 같은 세 개 혹은 네 개의 카테고리 안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여러 개의 정보량, 그래서 저의 용어로는 n개의 정보량이라고 표현할게요. n개의 정보량을 단 하나의 정보로 축약시키는 기술, 즉 N2-1 기술이 있을 수 있습니다. N2-1 기술. 자,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잖아요. n개 토큰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클래스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류 문제를 N2-1 문제라고 저는 부르고 있고요. 이거 대표적인 것들로 뭐 토픽 모델링, 감성 분석, 뭐 자연어 이해 중에서 의도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 개 토큰을 받아들여서 n개 토큰을 받아들이고 각 토큰마다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형태소 분석이 그렇습니다.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I, 뭐 like an apple 그러면 I의 품사가 무엇이냐, like의 품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씩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n개의 입력에 대한 n개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n-to-n 문제라고 좀 부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자연어 이해에서의 sequential labeling 문제 중에 하나인 entity extraction 문제, 형태소 분석 문제, 뭐 개체형 분석 문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 되겠죠. 자, n-to path는 잠깐 넘어가고 다시 돌아올게요. n-to-n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to-n 문제는 n개의 토큰이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출력물은 m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m이 n과 같을 수도 있겠으나 다를 수도 있겠죠. 대표적으로 번역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사과를 정말 좋아해 뭐 이렇게 됐을 때 한글로는 네다섯 개의 단어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영어로는 한 두세 개 단어로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과 결과의 토큰 개수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를 N-to-M 문제로 우리가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이나 대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
B라는 사람이 답한 것.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하나만 더 좀 깊게 들어가 보자면 end to path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가끔씩 볼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습니다. 이건 뭔 문제고 하니 n개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 n개 토큰에서 이들 사이의 어떤 플로우를 결정지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존 구문 분석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얘를 어떻게 의존하고 있고 이 친구는 다시 또 다른 친구를 의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일종의 그래프가 생성이 되거든요. 어떤 패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end to path 문제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걸 위해서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 중에는 뭐 포인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그러나 대부분의 인공지능 문제, 특히나 자연어 처리 문제는 세 가지 end to one, end to n, end to m 안에 거의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유형의 뉴럴 네트워크를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고 잘 활용하실 수가 있다면 웬만한 자연어 처리 문제 다 풀어낼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스포머가 도대체 NLP 문제에 어떻게 쓰이느냐를 볼게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트랜스포머를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충분히 트랜스포머를 이해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트랜스포머를 NLP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N2-1 문제입니다. N2-1 문제. N2-1 문제는 매우 간단한 것이 트랜스포머 자체가 시퀀셜 인풋을 받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쭉 시퀀셜 인풋을 집어넣는데 딱 하나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앞에 토큰 중에 일종의 클래스를 잡아주는 토큰을 가상으로 하나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I like an apple 그러면 I like an apple부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쪽에 CLS라고 하는 뭐 버트에서 얘기한 거는 CLS라는 토큰인데 뭐 사실 그 이름이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토큰 이름이든 이 친구는 문장 전체에 대한 어텐션을 모아주는 그 무언가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가짜를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 넣어줘도 되고요. 뒤에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중간에 넣어도 전 상관없어요. 내가 그 위치만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 친구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안에서 셀프 어텐션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모두 셀프 어텐션이 걸려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돼서 마지막에 이 트랜스포머 아웃풋 이 친구는 여기 있는 모든 인풋들을 다 블렌딩한 결과가 여기에 담기겠죠. 이 친구도 마찬가지고요. 다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는 우리가 처음에 약속하기를 이 친구는 우리가 가상으로 넣어준 친구지만 이 친구가 모든 것들을 다 블렌딩 해주는 게 담길 거야. 자, 어디서 많이 보신 거 아닌가요? RNN의 마지막 last hidden state랑 똑같은 거죠. 그 친구가 이 친구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클래스 개수만큼 그러니까 클래스가 뭐 10개다 그럼 10개의 그 어떤 벡터로 바뀌도록 그런 로직 값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클래스 probability distribution처럼 해석을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정하면 되겠죠. 자, 두 번째 N2M 문제 보겠습니다. N2M 문제도 매우 깔끔하게 해결이 돼요. 지금 보시면 시퀀셜 라벨링 문제를 똑같이 풀 텐데 뭐 CLS를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넣은 걸 기준으로 본다면 쭉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을 해서 나온 이 모든 것들의 요 위치에 해당되는 이 친구가 결국은 여기에 있는 값을 우리가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서 다시 클래스 만들어내고 각각 클래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n개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n개 아웃풋이 나가는 n-to-n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N2M 문제를 보겠습니다. N2M 문제는 우리가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와 개수가 출력나는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인코더만 갖고는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취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취하게 되는데 인코더에 입력을 들어온 것들의 last hidden state니까 아마 요 정도쯤 될 거예요. 그걸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는데 last hidden state 뭐 혹은 뭐 구현체에 따라서 중간에 있는 스테이트들을 떼어서 디코더에 크로스 어텐션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디코더에도 입력이 들어가서 쭉 나와서 마지막 디코더의 아웃풋에 해당되는 것을 각각 to linear 해서 클래스로 만들어내면 이게 n-to-n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n개가 들어오더라도 m개가 튀어나오는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트랜스포머 하나만, 트랜스포머만 이해하시고요. 또 더 하나 트랜스포머에 들어가는 입력과 아웃풋 디자인, 인코더 디코더에 들어가는 트랜스포머의 입력과 출력 아웃풋 디자인만 잘 이해하시면 기존에 있는 잘 쓰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를 가져다가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우리가 최근 자연어 처리의 아주 기본이 되어버린 프리트레이닝, 파인튜닝의 컨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스토리는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람이 태그드 데이터들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어떤 기관이 대량의 태그드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은 좋은 그 경쟁력의 요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거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태그 데이터를 만드는 것은 잘 갖춰져 있는 태깅 스키마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것을 오류가 없게끔 사람들이 다 일일이 라벨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스몰 스케일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성능의 한계치가 여기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런데 일단 그런 태그드 데이터, 굉장히 비싼 데이터 쓰지 말고 large scale raw data,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뉴스 기사들이라든지 뭐 돌아다니고 있는 책에 있는 그런 문장들이라든지 이런 large scale raw data를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거의 뭐 대단히 많이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런 large scale raw data를 가지고 어찌됐든 끌어올릴 수 있는 성능의 어떤 한계는 이 정도라 보자는 거죠. 근데 그게 언슈퍼바이즈 러닝과 비슷한 거죠. 근데 이 친구는 당연하게도 스몰 스케일 데이터보다는 성능이 낮아질 거예요.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렇게 라지 스케일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해놓은 그 네트워크 자체는 언어 자체를 이해하고는 있을 거다. 왜냐하면 보통 이 라지 스케일 로우 데이터 훈련시키는 방법이 태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언어 모델 형태, 그러니까 과거 4개 단어를 가지고 그 다음 단어에 나타나는 5번째 단어를 맞춘다는 식의 이런 식의 언어 모델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언어 자체는 이해할 거다. 이 네트워크가 그 언어 자체를 이해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시 우리가 스몰 스케일의 데이터를 넣어주자는 거죠. 여기서부터 바닥부터 쭉 파라미터를 트레이닝 시키는 게 아니고 라지 스케일의 로우 데이터로 파라미터를 끌어올려준 학습시켜 놓은 트랜스포머에 기반해서 그 트랜스포머를 스몰 스케일 태그드 데이터로 다시 파인 튜닝을 했더니 기존의 파란색보다 훨씬 높은 성능이 나온다는 거죠. 소타라고 해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내가 줄여서 얘기한 겁니다. 자, 흐름 이해되시나요? 과거에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누군가 구현하는데 그 구현된 것을 내가 갖고 있는 스몰 데이터로부터 바닥부터 스크래치로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달이 됐든 2달이 됐든 정말 대용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언어 모델을 학습을 충분히 한 그러한 트랜스포머를 준비하자. 그렇게 학습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몰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인 튜닝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성능이 무조건 좋아지더라. 안정적으로 좋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뭐 아직도 여전히 휴먼 레벨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소타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간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실험과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한 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지 스케일에 대해서 굉장히 쉬운 태스크를 이용해서 프리트레이닝 모델링을 하고요. 여기서 쉬운 태스크라는 것은 데이터가 공짜로 구할 수 있는 태스크라는 겁니다. 뭐 랜덤하게 스위칭한 걸 원래대로 바꾼다든지 마스킹된 단어를 혹은 마스킹된 토큰을 복원한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만든 모델을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가져오거나 혹은 내가 갖고 있는 모델에서 갖고 오거나 해서 파인 튜닝하고 파이널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자는 거죠. 사실 이렇게 프리트레이닝과 파인 튜닝 하는 거의 결과들이 뭐 버트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 전의 논문이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를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었고요. 비슷하게 엘렉트라 같은 기술들도 똑같은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컨셉의 유효함을 증명한 연구가 되겠습니다.